안녕하십니까. 미리 좀 공지드리면요.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아닙니다. 내일은 손석희 무고죄 2차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중앙지검 12시고, 오후 2시에 홍석현 회장 집에서 손석희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홍정도까지 고소하니까 이제 홍석현 회장 백기투항하라, 그 집회를 하는 거고, 다음 주 목요일 2월 1일은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앞에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 공연 집회가 열립니다. 이거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박 대통령 생일 광고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구시하고 특히 치고받다가 이번에 또 좌절됐습니다. 아예 광고 대행사가 그냥 백기를 들어버렸어요. 대구시에서 그냥 심의도 안 하고 내팽겨 치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1일 생일 광고, 생일 축하 집회, 광화문권 2시입니다. 거기서 합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참석자 전원. 그래서 뭐 박 대통령이 좋아했던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불굴과 등등 합창을 하니까 그 합창 그 가사는 지금 미디어치 독자 카페에 다 계속 영상과 함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준비들 하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걸린 행사여서 그래서 좀 공연답게 하기 위해서 좀 비용을 좀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좀 철저히 좀 기획을 하니까 2월 1일 좀 많이 참여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조원진 대한민국당 대표 이 친중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참 난감한 입장인데 어찌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제가 조원진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친중이라는 게 완전히 드러났고 이 태극기 에너지를 친중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 노골적인 음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조원진, 뭐 험한기 등등이 제 최고위원직을 사기와 기망으로 강탈한 건 그건 그냥 제 권리 침해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 권리를 찾으면 그만인데 이 친중은 지금 그게 아니죠. 친중은 특히 평창올림픽 이 직후에 미국의 이 북폭에 대한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세력이 같이 북폭을 한다고 밀어붙여서 북폭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을 굴복시켜서 김정은을 드러내든지 거의 한민족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일찌감치 태극기 집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태극기 에너지를 훔쳐가고 그 세력을 가지고 친중화시켜서 북폭을 막고 친미 정권을 막겠다는 조원진한테 지금 가 있기 때문에 태극기 에너지가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과가 있죠. 과가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 조원진 옆에서 완장 차고 있는 자들, 임지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정신들 차리세요. 반역과 매국의 무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조원진과 함께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자들 다 반역의 무리입니다. 친중 무리들이고. 무슨 당내 절차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똑똑히를 들으세요. 우리가 그 집회할 때마다 조원진이 자주 이런 발언했죠. 전쟁 나면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 전쟁 막아라. 전쟁 나면 문재인 당신 책임이다. 그건 저는 주로 집회할 때 주로 백모,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박성현 주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문재인이 지금 북폭을 막으려고 미국한테 사기치고 김정은한테 퍼주고 그러고 있는데 전쟁 나면 문재인 책임이다. 그럼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미국한테 사기치는 게
굉장히 이상한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일 테니까 파퓰리즘 발언 정도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 어제 강덕수 대구시장의 메모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9월경이에요. 9월경에 저와 박성현 주필, 박종화 회장, 조원진 이렇게 전역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북폭이 벌어지면은 북폭 뒤에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 중국이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북폭을 반대해야 된다. 조원진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전 그냥 약간 말실수가 아닐까. 근데 그게 어제 강덕수 위원장의 메모에 또 정확히 나옵니다. 북폭이 하게 되면은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 중국이 이걸 싫어한다. 그리고 조원진은 완전 거짓말로 북폭하면은 북한 200만 명, 남한 1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짓말로 공포감을 조장해서 북폭을 막는다. 목표는 친미 정권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친미 정권 막아내겠다. 결국 중국과 손잡고 친중파들이 남한에 김정은 드러내면서 친중 정권 세우겠다는 게 지금 조원진의 목표 아닙니까? 제가 그 탈북자 중에서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뭐 위장간첩 얘기하는 게 있지만 뭐 저는 위장간첩까지는 모르겠고 중국이 접근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 고위 탈북자에. 그래서 중국에도 그러니까 두 가지 파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좀 잘 달래서 가자는 게 지금 중국의 주류고 시진핑의. 거기에 김정은 자꾸 말을 안 듣는다. 차라리 우리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자 북한에다가. 그 세력이 있는 거고 문재인이는 김정은을 지키고 가자는 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조원진은 김정은보다 더 중국말을 잘 듣는 사대주의 정권을 세우자는 그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친중인데 왜 인공기를 태우냐? 김정은이 정확한 친중 정권이 아니거든요. 그 김씨 일가는. 중국과 자꾸 티격태격하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더 말 잘 듣는 완전히 북한을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만들자는 세력이 있는 건데 조원진 지금 그 라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인공기 불태우면서 그 세력에게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교체하고 친중 정권 세우자. 조원진에게는 중국 공산당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탈북자 고위층에게는 너희가 북폭을 막고 북한의 친중 정권 세우는 데 협력해주면은 그 정권에서 큰 자리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중국 공산당들. 조원진 그런 제안 안 받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조원진은 국정원이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슬금슬금 침투해서 태극기 에너지 이제 별로 많지도 않지만은 그걸 지금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왜 그걸 의심 못했냐? 태극기 집회 때 보면 다 성조기 들고 있잖아요. 설마 친중에 저렇게 얽혀있는 사람이 저걸 뺏어 먹으려고 들어오려고 전 보지 않았거든요. 물론 조원진이 대우그룹에 중국 주재원에 있는 건 알았지만은 그 정도 경력으로 설마 이렇게까지 깊숙이 친중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대선 때는 친중이니 무슨 친민이 그게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탄핵이 이슈였으니까 제가 검증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머니투데이의 이 2015년 3월 17일 기사인데 다른 거 조사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 기사 하나 봤었어도 이건 조원진 내가 절대 안 도왔죠. 이 기사만 봤었으면은. 물론 어제 소개했던 그 시진핑의 뭐 반부패 정책 찬양 세미나 다 공개된 것들이에요. 따로 조사할 것도 없이. 제가 조금만 더 섬세하게 봤었으면은 제 참 과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원진 퇴출시켜야 하지 않으면 저도 지금 역사의 반역자가 될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조 의원은 대우그룹 부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2001년 중국으로 돌아가 무역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난 그냥 대우그룹에 있다가 바로 국회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뭐 저한테 조원진이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다시 개인으로 중국에 들어가 무역 컨설팅 사업을 하고
당시 SK 아스팔트 원료를 동북지방에 공급하고 중국 길림의 옥수수를 처음으로 한국 사료업회에 공급하는 등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기도 했다. 완전히 중국에서 그냥 휘젓고 다닌 겁니다. 대유그룹 주재원이 아니라 개인이 자본을 만들어서 중국 사업을 한 건데, 이 기사에도 그래요. 기사에도 조원진 하면 키워드 중국. 조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아니, 중국에서 무슨 아스팔트 갖다 팔고 옥수수 수입해오면 그게 중국통입니까? 근데 이게 1993년 대유그룹 부장 시절 황병태 전 의원의 14대 총선에서 탈락한 직후 조 의원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만나서 김 회장에게 중국으로 진출하겠다고 건의한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중국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처음부터 중국 가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중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 로비스트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 이거는 아예 대놓고 중국의 로비스트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머니투데이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조원진이 떠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즉 국회의원 되고도 중국의 로비스트가 되는 게 내 꿈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옵니까? 중국 로비스트가. 그리고 실제로 로비스트 활동을 했습니다. 9년 동안 베이징에 머물며 중국의 부총리, 장관의 비서 등 고위급 간부를 만나며 돈독한 관계를 다진다. 조 의원은 대우그룹에서 일할 조선족 학생들을 현지에서 선발해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한 뒤 다시 중국에 파견한다. 그러면서 16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다시 중국을 찾는다. 한중 무역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아까 그 아스팔트하고 옥수수 얘기하는 거예요. 4년간 사업을 이끌었다. 대유그룹 부장 시절 사귀었던 현지의 친구들이 그의 자원이 돼줬다. 지금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20세에서 45세 사이에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인재가 150만 명이 있다. 이들이 중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일자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20세에서 45세의 인재 150만 명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창업을 시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합니까? 그렇게 인재를 다 중국으로 유출해서.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물론 개개인이 나 중국 가서 사업할게. 그런 얘기 되지만 대한민국의 인재 150만 명을 중국으로 끌고 가지고 창업을 시켜버리면은 자본이 글로 모일 거 아닙니까, 중국에.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뭐가 도움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오직 중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지금. 머리 돌아가고 있는 게. 그러면서 이 재산은 참 신기한 재산인데 2014년도 공개된 재산은 5억 4천만 원인데 4억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통답게 3억 4천만 원 상당의 중국 회사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회사 주식을 3억 4천만 원짜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무슨 학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중국 로비스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4년 동안 자기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재산이 왜 5억밖에 안 됩니까? 그럼 결국에는 돈을 못 벌고 털렸다는 건데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돈 못 벌고 공산당한테 털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반중세력의 핵심입니다. 그 중국의 그 감원에서 속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온갖 규제 당하면서 결국 사업체 다 망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런 사람들은 반중이 돼요. 근데 조원진 의원은 재산만 볼 때는 사업 성공한 게 아닌데 지금까지도 일관적으로 노골적 친중을 하고 있는데 아니 사업해서 돈 벌었습니까? 못 벌었습니까? 4년 동안? 이해가 안 돼, 이 재산도 이해가 안 돼요. 중국 공산당하고 그렇게 친하면서 그 사업하면서 돈을 못 벌었어요?
그 툭 하면은 집회 때 어려움이 닥치면 내 와이프하고 아들 중국으로 보내겠다. 아, 중국에 뭐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인데 마지막 자유통일 세력의 에너지인 태극기 집회를 슬쩍 들어와가지고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의문이 풀려요. 당에서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저렇게 무리하게 사기를 치면서까지 저를 제명했을까? 이걸 이해를 못해서 조원진이 참 머리가 나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미국 북폭이 다가오는데 북폭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은 북폭은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 중국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 김정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때려버리고 바로 조원진이 막아내겠다는 친미 정권 세워버릴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을 굴복시켜가지고 타협하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 북폭을 하라고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한미 군사력전에서 쓸어버리자. 이렇게 가야 될 시점에 지금 조원진은 미리부터 준비를 한 거죠. 그걸 막고 북폭하면 300만 명 죽는다는 유언비어 퍼뜨려서 북폭을 막아내면서 중국이 북한을 먹게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목표가. 그 태극기 부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태극기 부대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군 US 아미 출신인 저 같은 사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두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어제 조원진이 그 친중 발언할 때 멍하니, 최고위원이든 뭐니 멍하니 그냥 듣고 박수치고 있는 자들, 그런 놈들만 필요한 거죠. 제가 있었으면요, 조원진이 그 앞에서 그냥 박살나고 쫓겨났을 겁니다. 다 거짓말인데 하는 말이. 일찌감치 제가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장만 채워주면은 5성기도 들었다가 1장기도 들었다가 인공기도 들었다가 그런 기회주의자들만 필요했던 거죠. 저를 억지로라도 제명시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정미용이 지금까지 하는 발언 볼 때 정미용은 거의 골수 친미예요. 친미. 골수 친미인데 정미용도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렇게 못 가거든요. 자기가 떠들어댄 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미용 뭐 태극기 집회 나가려고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뭐 태극기 집회 마이크만 주면 또 5성기 들고 나갈 수 있을지. 뭐 정미용은 그렇다 치고 조원진이 판단할 때 저는 절대 아니라는 거는 알잖아요. 제가 저렇게 무슨 자리 하나 준다고 인공기 들었다가 5성기 들었다가 성조기 들었다가 그런 짓 안 한다는 거는 워낙 잘 알 테니까 미리부터 전략을 짠 겁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태극기 집회 나타나서 대선 후보로 탈당해서 나오고 막 이상하잖아요, 과정이. 그렇다고 박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태극기 집회 에너지를 친중으로 끌고 가겠다는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친중을 못하게 할 만한 사람들을 졸개들 동원해서 제거하고 거의 공작원 수준입니다. 이건 공작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공기 가지고 불태우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나갈 겁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다른 라인이란 말입니다. 김정은 지키자는 라인이 아니라 김정은보다 더한 친중 정권을 세우자는 그 라인 쪽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발상들은. 자, 제가 이 내용을 뉴스타운하고 저 김정민 박사 등등에 전달했는데 뭐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조원진을 제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어워치 독자부터 지금 대한애국당 남아있는 사람들 이 죄가 어떻게 씻으려고 그럽니까? 이미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빠져나왔죠. 지금 이제는 미디어워치 독자가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된 거고 우리 반대편에 친미 반중 집회하는 저런 태평TV 뉴스타운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조원진 이 타이타닉 침몰 시켜야죠. 저 큰일 나는 겁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국내 여론이 막 휘청거려서 좌익이 아니라 친중이 보수에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더 위력적이잖아요. 그냥 문재인이 이런 애들은 이거 친북, 친중 이러는데 이게 돼 있는데 보수 태극기 쪽으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걸 친중화 시켰을 때
어떻게 이걸 여론을 다 잡아가겠어요? 미국이 북폭한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조원진의 의도대로 국민 여론들이 300만 명 죽는다, 북폭 안 된다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딱 손 떼버리죠. 손 떼버리죠. 그럼 다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저자세로 딜을 쳐가지고 어떻게 핵무기만 좀 동결해달라 그렇게 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약에 중국이 김정은이를 드러내고 진짜 친중 정권을 만들어내버리면요, 그 조건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겁니다. 그럼 미군은 핵무기만 제어되면 되니까 오케이, 북한 쪽 네가 다 먹어. 주한미군을 주1미군으로 빼면서 남한 쪽 관리를 일본에게 맡겨버리는. 제가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친중 정권으로 김정은 제거됐을 경우는 북한은 중국이 먹는 거고 남한은 일본이 먹게 되고 미국은 떠난다. 딱 100년 전에 고종 황제짱 난다 그랬는데 그 앞잡이를 지금 조원진이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그 조원진이 그 졸개들, 물개들 데리고 오지 말고요. 자신 있으면 저하고 1대1로 이 중국 문제 토론해 봅시다. 미국 문제. 본인이 혹시 억울하게 생각하면 지금 제 진단이 한번 딱 1시간만 토론해 봅시다. 반박을 해보세요, 제 얘기를. 본인 입으로 떠들었잖아요. 북폭으로 해서 김정은 제거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 그럼 우리는 박수를 쳐야지 그걸 막겠다고 나섭니까, 조원진이는? 친미 정권 들어서면 조원진 당장 수사해야 돼요. 중국 스파인지 아닌지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경고합니다. 대한애국당에 완장차고 있는 자들, 절차 민주주의 이런 거, 그거야 막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속였겠죠. 지금 이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태극기 집회에서 조원진과 같이 다니면 이건 완전히 매국 반역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의심스러우면 조원진한테 물어보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북폭을 우리가 미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사드 배치 추가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지금 경북에 있는 사드 가지고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되잖아요.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하자고 당론 정하자고 요구해보세요, 조원진에게. 부들부들 떨 겁니다. 친중 집회, 반중 집회 이거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드 추가 배치해야 된다고 당론을 정해서 미 대사관에 전달하자. 그거 얘기해 보세요. 조원진 어떻게 나오는지. 자, 완장에 대해서 정신들 차리세요. 일제시대 때 왜 다 그 꼴 났는데요. 역사에 정말 반역의 무리로 기록될지 스스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